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55회차 5월 13일 토요일 NBA 플레이오프 두 경기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의 경기고요. 마이애미, 뉴욕 닉스. 두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의 경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닉스가 안방에서 열린 지난 5차전 막판 초접전 끝에 승리하며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데 성공한 결과였다. 성공했다. 자, 하지만 여전히 2승 3패로 밀리고 있는 쪽은 닉스고요. 6차전이 마이애미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5차전 1쿼터만 하더라도 닉스의 경기 내용은 정말 최악에 달했는데 10점 차로 끌려가던 2쿼터 초반 닉스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템포를 끌어올리고 트랜지션 비중을 높이면서 반전을 도모한 뉴욕 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줄리어스 랜들이 쉬는 사이 미친듯이 빠른 페이스로 달리면서 해법을 찾았는데요. 그 사이에 마이애미는 극심한 야투 난조를 겪었고 경기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닉스는 3쿼터 중반에 19점 차로 달아났지만 4쿼터 들어 3점 슛을 무더기로 허용하면서 2점 차까지 쫓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겪었던 뉴욕 닉스입니다. 자, 닉스는 5차전에서도 리머텍의 빈도를 대폭 늘린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를 통해 연달아 자유투도 획득했고 드라이브 앤 킥으로 3점 슛 찬스를 만드는 등 이상적인 고효율 농구를 보여줬는데요. 제일런 브런슨이 그 공격 천병 역할을 맡았고 랜들과 베런 역시 이름값을 했습니다. 반면 히트는 시즌 내내 이들을 괴롭히는 야투 그리고 3점 난조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자,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3쿼터까지 오픈 3점을 수차례나 놓치는 등 이길 자격이 없다시피 경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양팀 모두 원정에서는 3점이 지독하게 안 들어가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고요. 홈 관중들이 내뿜는 응원의 열기 그리고 현장 분위기로 인해서 원정팀이 느끼는 압박감과 홈코트의 익숙함 그리고 심리적인 편안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자, 4경기를 모두 잡았고 정규리그부터 치면 홈 6연승을 기록 중인 마이애미입니다. 자, 5차전 당시 케빈 러브와 라우리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가 총 18개의 3점을 던져서 16개를 실패하는 최악의 외곽슛 난조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에서 분명히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업사이드 요소로 보면 되는데요. 반면 닉스는 지난 4차전에서 비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던 3점 슛의 효율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또한 비록 마이애미가 5차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트랩 디펜스만큼은 제대로 작동하면서 19개의 실책을 유발했고 이를 통해 27점을 적립했다는 사실은 마이애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당시 닉스의 벤치 스코어는 고작 8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자, 반면 히트는 무려 42점을 벤치에서 뽑아냈는데요. 자, 시리즈를 치르면서 닉스는 벤치에서의 생산력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5차전 당시 닉스의 선발들이 너무 오래 뛰었고 이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심지어 브런슨과 그라임스는 48분을 모두 소화했는데요. 여기에 임마누엘 키클리는 결장 중이고 이번 경기도 역시나 결장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마이애미 히트는 4쿼터 들어 3점 성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막판 2점차 추격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5차전에서는 심판콜이 어느 정도는 닉스에게 유리하게도 불렸고요. 자유투를 무려 21개나 시도했고 6차전에서는 3점슛과 자유투에 모두 도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애미가 승리하고 최근 4년간 세 번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이뤄낼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언더오버인데요.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수비농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격농구 빠른 템포 그리고 3점슛 난사 등의 지친 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 수준의 굉장히 미친 수비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와 닉스에게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요. 시리즈가 계속해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마이애미는 평균 17.7의 디플렉션을 기록하고 플레이오프에 오른 모든 팀들 통틀어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격자 반칙 유도와 루즈볼 리커버에도 1위에 위치한 마이애미고요. 마이애미 선수들이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하게 뛰어다니는 것 역시도 모두 찾아볼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자, 이제 양팀 모두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난타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득점 쪽 접근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마이애미는 지난 경기에서 극심한 야투 난조를 겪었고 홈으로 돌아와서 반등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홈 무패 기록 중. 홈 6경기 무패 중.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픽으로는 히트 승리에 히트 마이너스 닉스의 플러스 4.5 핸디승 그리고 209.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55회차 고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 주셔서 수익방에 입장하게 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역시나 주목받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자, 분석에 앞서서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앤드류 위긴스의 갈비뼈 부상 소식인데요. 위긴스가 만약에 결장하면 사실상 레이커스가 시리즈를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위긴스가 출전해야만 워리어스가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분석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위긴스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고 베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5차전의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5차전은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갈렸는데요. 워리어스가 레이커스를 잡았고 시리즈를 한 경기 연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전반에만 11개의 3점을 50% 이상의 확률로 터뜨렸고요. 레이커스의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워리어스가 코트를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레이커스의 견고한 수비벽은 보다 허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워리어스는 경기 내내 미친듯이 빠른 템포로 달리면서 스몰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에 이미 70점을 폭발시켰고 이를 통해 계속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그리고 5차전에서 레이커스보다 10개 리바운드를 더 잡아냈는데요. 자, 스몰볼을 통해 레이커스의 혼을 빼놨고 이를 통해 보드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워리어스인데요. 자, 그간 잠잠했던 드레이먼드 그린과 위긴스가 위기에서 나란히 20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부활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자, 레이커스 선수들이 꽤나 지친 것도 보였는데요. 위긴스와 그린이 매우 공격적인 템포로 임하면서 레이커스의 수비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레이커스의 수비는 자연스럽게 균열이 발생했다. 자, 이 두 선수의 각성으로 인해서 워리어스가 프론트코트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힘이 생겼고요. 게리 페이튼 2세는 선발로 올라온 이후 두 경기 연속 디안젤로 러셀 봉쇄 임무를 톡톡히 해내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자, 사실상 4차전과 5차전의 경기 내용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리어스의 스몰볼이 공수 양쪽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였고 주도권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든 것은 4쿼터 슈퍼 히어로의 등장이냐 아니냐였는데요. 4차전에서는 로니 워커가 벤치에서 출격해 4쿼터에만 15점을 때려박으며 레이커스의 역전승을 이끌었고요. 하지만 5차전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창출해낼 선수가 없었고 이에 워리어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워리어스는 템포를 끌어올렸고 시리즈의 해법도 찾았습니다. 따라서 6차전에서 또 한 번의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긴스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는 4쿼터 중반 케본 루니의 팔꿈치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에 어지러움 호소하며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뇌진탕 증세가 의심되었지만 6차전 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6차전 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수비, 이 디펜스의 기본 스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레이커스의 홈 경기다. 자, 홈에서 열린 3차전, 지난 3차전과 4차전에서 워리어스를 각각 97점과 101점으로 봉쇄한 레이커스의 수비고요. 최대한 달리지 못하게 템포를 죽이고 플레이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게다가 레이커스는 최근 2경기 연속 106득점 이하에 그쳤고요. 지난 4경기에서 3차례나 106점 이하에 묶였습니다. 매우 치열한 수비전이 예상되면서 저득점까지 추천드리면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말씀드리지만 위긴스의 출전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배팅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중요 포인트는 이 경기의 핵심 요소는 모두 위긴스의 출전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위긴스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시리즈는 끝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 결장 시 레이커스 승리, 그리고 위긴스 출전 시 골든 스테이트 골스 승리, 그리고 221.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NBA 플레이오프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